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네요. 자, 우리 예정된 마지막 FOMC 회의도 끝이 났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하나증권의 네이버 그린 팩토리점 이성원 PB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또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신데 상당히 중요한 날에 나와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다행히 증시도 또 기분 좋게 올라줬는데 한 줄 평부터 먼저 남겨주실까요? 네. 지금 결국에 이제 미국 증시는 12월에 가장 중요했던 이제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를 했고요. 또 매파적 인하라는 우려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과 또 자산 매입의 재개로 인해서 상쇄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증시가 이렇게 기분 좋게 올라준 배경에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있었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FOMC의 매파적 인하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파월의 메시지고요. 또 세 번째 키워드 이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라클의 실적 발표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예정인데 자, 우선 FOMC 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부터 좀 나눠보죠.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 네. 내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이제 한 차례 추가 인하를 좀 예상 중이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그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했었던 게 이제 매파적 인하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다 열어보니 파월이 약간 비둘기적으로 이제 시장에 우호적인 흐름을 만들어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점도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 점도표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26년에는 내년 점도표에서 이제 내년 금리 인하가 1회 정도가 예상이 되고 통화 속도가 이제 완만해지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이 한 있습니다. 차례 금리 인하는 기존이랑 좀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존이랑 같은 입장이긴 하나 사실 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번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다 보니 네. 시장에서는 이제 매파적인 금리 인하다라고 이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점도표 상에서도 연준 위원들끼리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찬성이 9명, 반대가 3명 정도 있었는데 연준의 이런 분열 조짐이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12월이기도 하고 또 네.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내년에 이제 차기 연준의 그렇죠. 새로운 임명 네. 아니겠습니까? 해시 위원장이 제일 유력하다고 네, 하죠. 맞아요. 지금 약 뭐 74% 정도로 네. 이제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약간 분열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장 대왕 비둘기라고 불리는 네, 케빈 하셋이 온다고 예. 하면 내년 금리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네, 경로로.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성명문에 이제 담기면서 좀 큰 화제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연준이 자산 매입 재개 의사를 밝힌 건데요. 국채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네. 이게 굉장히 특이했었는데 이제 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자산 매입을 할 거다라는 거는 다들 예상은 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네, 이제 자산 맞습니다. 매입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12월 12일에 이제 자산 매입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달에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유동성 공급을 시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 FOMC에서 가장 특징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매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시장을 올렸던 게 바로 이 자산 매입 재개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당분간 국채 시장에도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방향성이 어디로 좀 잡히게 될까요? 네, 국제시장의 변화성은 사실상 조금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제가 금리가 아까 어떻게 10년물 기준으로는 한 소폭 하락했더라고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단기 국채 매입 외에도 또 우리가 가장 이제 이슈로 봐야 할 게 바로 이제 파월의 입인데요. 네, 파월의 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확인해봤듯이 이제 지금 시점에서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 증시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파월 의장의 발언 저희가 조금 더 딥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기자회견 발언에서 사실 제일 눈에 띄었던 게 금리 인상은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엔 없다. 네. 그러니까 금리 동결과 인하만 고려 중이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도 크게 뛰었는데 이번 기자회견 발언들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되게 스윗했다. 네, 스윗했다라고 하면 되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뭐 예상했던 것보다 아무래도 파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매파적인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어쨌든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매파적인 연설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파월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비둘기적인 톤으로 이야기를 해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명문이 매파적일 때는 파월 의장도 좀 비둘기파적이고 네, 맞습니다. 성명문이 비둘기파적일 때는 오히려 갑자기 매파 색깔이 맞습니다. 드러나기도 네. 하고 어쨌든 밸런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관련 발언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제가 가장 이제 봤던 것들 중에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결국에 고용이거든요. 고용과 노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 셧다운 이후에 나와야 할 지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내년 FOMC에서 어떤 흐름으로 볼 수 있을지를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표들을 조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케빈 해스 NEC 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상태잖아요. 네. 요즘에 발언들을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네. 좀 영향력을 갈수록 좀 더 키우는 중인 것 같은데 이 차기 연준 의장의 기대감이 언제쯤 반영될 것 같으세요? 네,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오는 게 바로 5월이기 때문에 아마 5월 정도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네. 실제로 보면 제가 예상하기로 이제 1월에 임명이 되고 5월에 임명이 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스티븐 미란의 임기가 끝나는 2월에 지금 이 케빈 해셋이 실제로 연준에 합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이제 5월이 아니라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케빈 해셋의 이러한 영향이 조금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긴 했지만 네, 케빈 해셋이 조금 더 빨리 연준에 합류할 수 있다 이런 평가들도 같이 나오는 중이고요. 자, 그리고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었죠. 실적 내용부터 저희가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속보로 방금 전에 공개됐는데요. 자, 매출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치는 이제 161억 달러 정도였는데 161억 9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현재 161억 달러 정도로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 외 거래에서는 지금 6%, 5% 정도 크게 급락 중입니다. 사실 오라클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AI 채운계다, AI 선행 지표다.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품론을 조금 더 키울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뭐 조금 더 이제 컨퍼런스 콜도 소화를 하고 뚜껑도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의 주가 반응은 좀 좋지 않은데 피비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오라클 실적을 못 봤는데 이렇게 네, 마음이 속상한데요. 네, 예. 사실 이제 11월에 시장이 굉장히 약간 우려가 있었죠. 근데 그 우려를 가져왔던 게 바로 이제 오라클인데 나스닥이 이제 7개월 연속 랠리를 멈추게 했던 장본인도 오라클인데 그렇죠. 네. 오라클의 실적을 조금 기대를 해봤는데 좀 가슴이 아프고 그 오라클의 실적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지만 어쨌든 컨센서스가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컨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오라클 실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바로 이 클라우드 인프라 이쪽에서 이제 성장률이 지속이 되느냐, 그리고 또 수주 잔고가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매출은 하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차후에 나올 얘기들을 한번 보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오라클의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지금처럼 좋지 않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AI 버블 관련한 논란이 다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네. 오늘 장에 열리는 이제 브로드컴 실적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컴 CEO와 이제 이사진들의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질 네. 듯합니다. 오라클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EPS는 예상보다 잘 나와줬지만 매출 쪽에서 미스가 나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5% 급락 중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 종목 얘기들을 저희가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 오라클과 함께 실적을 발표한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시놉시스인데 이쪽은 다행히 분위기가 좀 괜찮아요. 네.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3% 상승 중이고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예상치를 웃돈 상태인데 시놉시스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놉시스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시놉시스는 고점 대비 한 3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혀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놉시스가 지금 제가 어쨌든 이제 반도체 설계 자동화 분야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기업인데요. 투자 포인트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중국에 수출하느냐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뭐 엔비디아 주가가 등락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시놉시스가 이 이슈에서 이제 진정한 승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엔비디아의 칩을 수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중국에서는 이제 팹립스에서 기업들의 설계 수요가 확보가 되다 보니 시놉시스 매출이 늘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이제 반도체 자립을 해야 하기 위해서 자체 칩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제 시놉시스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실 시놉시스의 가장 큰 고객사가 바로 인텔인데요. 네. 이 인텔이 최근에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과의 협업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외하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인텔이 조금 더 각광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놉시스의 가장 큰 고객사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조금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놉시스 좋게 봐주신다라고 했는데 실적 발표도 좋게 나왔습니다. 네. EPS와 매출 모두 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이제 7%까지 급등 중이네요. 오늘장 관심주까지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성원 PB와 함께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